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하늘을 나는 전기 택시.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간다는 평가를 받는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네, 저희 책상 위에는 지금 나사 기술 논문부터 창업자 스토리, 최신 투자자 보고서까지 자료가 정말 잔뜩 쌓여 있는데요. 그렇죠. 이 자료들을 한번 탈탈 털어서 이 공상과학 같던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그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뭘 만드나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왜 또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 속사정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시작을 보면 정말 재밌는데 보통 생각하는 실리콘밸리 이야기랑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보통 차고에서 뚝딱거리며 시작하는 그런 스토리를 떠올리는데 조비 에비에이션의 창업자 조벤 버비트는 시작부터가 남다르죠. 네,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의 외딴 공동체, 그것도 전기도 수도도 없이 말 그대로 자연 속에서 자랐다고요. 그렇죠. 오프 더 그리드라고 하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아, 근데 이게 그냥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회사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배경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어릴 때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또 몇 마일을 걸어가야 했다고요. 와, 정말 오래 걸렸겠네요. 네, 그 지루하고 긴 통학 시간이 더 나은 이동 수단은 없을까라는 평생의 화두를 던져준 셈이죠. 아, 그러니까 매일 겪는 그 불편함이 결국 거대한 혁신의 씨앗이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전기 역시 자란 경험이 전기 비행기를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언뜻 보면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 그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바로 소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소음이요? 네, 레드우드 숲의 그 고요함 속에서 자란 사람에게 헬리콥터의 괴음은 뭐랄까 일종의 폭력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조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확고한 원칙을 세워요. 이건 단순한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사람들이 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라고 본 거죠. 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시끄러우면 결국 실패한다는 걸 처음부터 간파했군요. 맞습니다. 조용함에 대한 집착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전략이었던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혈액만으로 비행기를 만들 순 없잖아요. 공학적인 재능도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탁월한 엔지니어죠. 고등학생 때 이미 충격 흡수 장치가 완벽하게 달린 그런 산악 자전거를 직접 설계했고요. 고등학생 때요? 네,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결정적인 경험은 그 수직 이착륙 항공기 위티올의 선구자 폴 몰러 밑에서 인턴으로 일했을 때예요. 아, 거기서 내연기관 비행기의 그 엄청난 소음과 복잡한 구조를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럼 그때부터 바로 전기 비행기 개발에 뛰어든 건가요? 그럴 뻔했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90년대에 이미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과감히 접어둬요. 왜요? 가장 중요한 기술, 바로 배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 배터리요? 네, 그가 계산하기로는 상업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200와트시에 도달하려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20년은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20년을 기다리기로 했다고요? 보통의 창업가라면 일단 시작하고 볼 텐데 대단한 인내심이네요. 그렇죠. 그럼 그 예측이 맞았나요?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딱 20년 가까이 지난 2008년 드디어 그 기준을 충족하는 배터리가 나오자마자 회사를 설립합니다. 와, 눈앞에 유행을 줬는 게 아니라 기술의 큰 흐름을 읽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 거죠. 이게 바로 조벤 버비트라는 인물과 조비 에비에이션의 저력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창업자의 그 조용함에 대한 신념이 정말 인상적인데 그 철학이 실제 항공기 S4에는 어떻게 녹아 들어갔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냥 프로펠러만 조용하게 만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S4의 모든 설계가 그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일단 S4는 조종사 1명에 승객 4명이 타는 5인승 전기 수직 이착륙기고요. 5인승. 네, 핵심은 날개에 달린 6개의 프로펠러가 각도를 바꾼다는 점, 즉 틸팅 기술이죠. 아, 그거 마치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군용기처럼 이륙할 땐 프로펠러가 하늘을 향해서 헬리콥터처럼 뜨고 네네, 앞으로 날아갈 땐 프로펠러가 정면을 향하도록 꺾여서 비행기처럼 빠르게 나아가는 방식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장점만 쏙 빼온 거죠.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덕분에 최고 속도는 시속 322km, 최대 비행거리는 241km에 달합니다. 와,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소음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나사 기술 논문을 보면 이게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사랑 같이요? 네, 나사와 조비가 미 항공우주국에서 가장 큰 풍동시설에서 프로펠러 소음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 조용해요라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사랑 같이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 과학적 엄밀함이 중요합니다. 테스트를 통해 소음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프로펠러 분당 회전수 RPM을 찾아냈죠. 네. 근데 재미있는 건 무조건 RPM을 낮춘다고 조용해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RPM을 낮추는 게 귀에 거슬리는 특정 주파수의 소음을 키울 수도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와, 되게 미세한 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프로펠러 회전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해서 소음 총량과 소음의 질까지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조용하다는 건가요? 순환 고도에서 비행할 때 지상에서 측정되는 소음이 약 45데시벨 수준이라고 합니다. 45데시벨이면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용히 녹음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안 소음 정도 아닌가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 거대한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데 도서관 소음이라니 솔직히 잘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헬리콥터가 보통 80에서 90데시벨 이상인 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혁명적인 수준이죠. 이게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바꿀 지점이거든요. 미래의 에어택시는 헬리콥터의 그 두두두하는 굉음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바람 소리나 웅 하는 소리에 가깝게 우리 도시 위를 날아다니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특히 항공산업은 규제가 엄청나게 까다로운데요. 조비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지금 아주 중요한 허들을 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인데요. 아, 항공업계의 끝판왕 같은 존재죠. 그렇죠. 여기서 OK 사인을 받아야 비로소 안전한 비행기로 인정받고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단계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관문인 형식검사 승인 TIA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형식검사 승인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비유하자면 자동차로 쳤을 때 전문 드라이버들이 혹독한 테스트 주행을 다 마친 뒤에 자, 이 차는 이제 일반 도로 나가도 좋습니다 하고 최종 도장을 찍어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 실기시험 같은 거군요. 네, FAA 소속의 전문 조종사들이 직접 조비의 S4에 탑승해서 인증을 위한 공식 시험 비행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설계, 제조, 서류 작업까지 모든 걸 통과하고 이제 실전 테스트만 남은 셈이죠. 경쟁사들보다 앞서 있는 건가요? 네, 경쟁사인 아처 같은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앞서 나간 상태입니다. 와, 거의 골인 지점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항공기 인증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자동차처럼 대량으로 찍어낸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데요. 보통 항공기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이미지잖아요. 바로 그게 항공 우주 산업의 오랜 딜레마였죠. 생산 지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조비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토요타입니다. 토요타요? 자동차 회사 토요타요? 네, 이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에요. 아, 그럼 혹시 그 유명한 토요타 생산 시스템 TPS 말이군요. 낭비를 없애고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인데 그걸 비행기 공장에 적용한다고요? 단순 적용이 아니라 거의 이식 수준입니다. 토요타가 약 9억 달러를 투자한 건 물론이고요. 수십 명의 토요타 생산 전문가들을 조비의 캘리포니아 공장에 아예 상주시키고 있어요. 와, 인력까지 파견해서? 네, 라인 설계부터 부품 관리, 조립 공정까지 모든 걸 바꾸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백만 대를 만들던 노하우를 완전히 새로운 항공기 수백 대를 오차 없이 만드는 데 쏟아붓고 있는 거죠. 항공산업의 산업화를 위한 거대한 실험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오하이오주 데이턴 공장까지 완공되면 장기적으로는 연간 500대의 기체를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는데 그래도 분명히 숨겨진 난관도 있겠죠? 예를 들어 배터리 기술이 20년 만에 기진을 충족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행 시간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최대 항속거리 241km라는 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수치거든요. 그렇죠. 악천후나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 혹은 승객과 짐 무게에 따라서 실제 운용 가능한 거리는 더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터리 기술은 지금도 조비가 가장 많은 R&D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분야고요. 이것이 조비가 단거리 도심 항공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창업자의 비전, 조용한 기술, 대량 생산 계획까지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에어택시 대체 어디서 가장 먼저 타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전략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야심차입니다. 현재 가장 가시화된 곳은 뜻밖에도 미국이 아니라 중동의 두바이입니다. 두바이요? 왜 하필 두바이인가요? 완전한 FAA 인증이 나기 전인 2026년에 상업 운항을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 인증 전에요? 네, 그만큼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규제 환경이 유연하고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니까요.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프로젝트와도 연계해서 최대 200대, 약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미래 항공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그렇죠. 중동 다음은 어딘가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일본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인 전일본 공수 ANA와 손잡고 2025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시범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 엑스포에서요? 전 세계인들에게 조비의 기술력을 과시할 최고의 무대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진, 미국 시장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두바이나 일본도 좋지만 결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회사인데 뉴욕이나 LA 하늘을 나는 게 진짜 그림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미국은 핵심 중에 핵심 시장이죠. 이미 백악관이 주도하는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미군과도 협력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있고요. 네. 하지만 더 영리한 한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블레이드 에어모빌리티라는 회사에 승객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블레이드요? 아, 그 헬리콥터로 뉴욕 공항이랑 맨해튼 오가는 서비스 하던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조비는 단순히 비행기만 인수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인수한 거죠? 블레이드가 수년간 운영해온 뉴욕의 주요 헬기 터미널과 이착륙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 명단과 예약 시스템까지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치밀한 전략인데요. 그렇죠. 그냥 비행기를 만드는 제조사를 넘어서 하늘의 우버처럼 서비스 플랫폼까지 장악하겠다는 거대한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만 덜렁 만드는 게 아니라 승객이 어디서 타고 내릴지, 요금은 어떻게 받을지 이 모든 생태계를 미리 구축하고 있었군요. 네, 미래의 조비의 S4가 FAA 인증을 통과하는 그 순간
이미 확보된 터미널과 고객을 대상으로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비전을 가진 창업자,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정교한 기술, 토요타와의 전략적 생산 파트너십, 그리고 정부와 글로벌 파트너들의 강력한 지원까지. 맞습니다. 이 모든 조각이 맞춰지면서 정말 불과 1, 2년 안에 에어택시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조용한 숲속에서 시작된 한 엔지니어의 꿈이 어떻게 나사와 토요타를 움직이고 전 세계 도시의 하늘을 바꾸려는 거대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정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조기는 설계부터 배터리, 모터, 소프트웨어까지 거의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수직적 통합을 자신들의 슈퍼파워라고 부르거든요. 모든 걸 다 직접 하겠다는 거네요. 네, 이게 엄청난 속도와 통제력을 주죠.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에는 완전 자율비행 기술과 심지어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까지 자체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조비가 2026년에 에어택시 서비스를 정말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들의 이 무서운 수직 통합 기술 플랫폼이 향후 10년간 도시교통을 넘어 항공산업 전체의 판을 어떻게 완전히 재정의하게 될까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제2의 테슬라가 아니라 항공업계의 애플이 탄생하는 순간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